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우리 만나는 것 같네요. 그 사실 코로나에 확진됐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제가 뭐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가 그랬으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아무데도 다닌 데가 없는데 확진이 돼 버렸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는데 아직 목소리가 완전치는 않네요. 어쨌든 이력서에 한 줄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완치 강사.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켜줄게요. 완치자의 슈퍼 항체가 화면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자, 오늘 따뜻한 봄날에 어울리는 예전 수능 문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클래시컬한 문제인데요. 깔끔하죠. 역시 수능 문제답게 정보가 되게 많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지식으로 또 이해로 암기로 풀어낼 수 있는 좋은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한 표기 규정에 대한 2013년도에 시행했던 문제네요. 자, 여러분 초딩 때네요. 그쵸? 이게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는 특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몇 년이 지나도 문제의 퀄리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것들이 핵심적이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보기 박스에는 맞춤법 4장에 대한 얘기들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물론 규정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 규정을 정리한 정리본이 나와 있죠. 파생어 2개, 합성어 2개로 정리해 놨는데 물론 뭐 복합어의 개념들, 파생어나 합성어가 무엇인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모른다 하더라도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같아요.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또는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뭔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좀 정리해 놨습니다.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요. 여기입니다. 파생어의 표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파생어에는 접사가 들어있죠. 이 접사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접사들이 있어요. 물론 되게 많은 접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많이 쓰이는 접사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나 음이나 미음 같은 거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이는 접사들은 이 접사들이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들을 표기할 때 다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어주면 나중에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표기만 보고 나서는 이 단어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원형을 반드시 밝혀 적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통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린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끊어적기라고 할 수 있겠죠.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건 무조건 끊어적기는 아니지만 이 안에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는 특수한 접사요. 많이 쓰이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접사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거죠. 딱 보기에도 좀 특이해 보이는 웅, 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되게 특이한 접사야. 그렇기 때문에 빈도가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굳이 원래 형태를 밝히지 않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어도 괜찮다라고 해서 이런 두 가지 원칙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형을 밝히지 않고 이어 적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소리 나는 대로.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거. 이건 뭐야?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나죠? 한글 맞춤법 표기에 관한 규정. 그래서 어법에 맞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기억이 날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어법에 맞게 적는다. 결국은 이어적기와 끊어적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결국 이거 아닌가요?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는 여기 나오는 일반적인 접사를 찾아보라는 것이고 또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은 여기 특수한 접사를 한번 찾아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합성어나 파생어에 대한 구분도 당연히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선지에 나오는 보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선지 나오는 것 말고도 참고될 만한 것들을 몇 개 적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뭐 이런 거죠. 먹다에 뭐 이가 붙는 경우입니다. 또는 놀다에 뭐 이가 붙는 이런 경우죠. 자, 일반적인 접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믿다에 음이 붙는 경우, 믿음이라는 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얼다에 음이 붙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미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자다에 미음이 붙어서 잠, 이런 명사가 되기도 하고요. 꿈을 꾸다에서 꾸다에다가 미음이 붙어도 뭐 꿈, 이런 명사가 됩니다. 조금 다른 계열로 보면은 길다에 이가 붙는 경우가 있고요. 깊다에 이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 나오는 이, 이런 것들, 또는 이런 것들. 이거 동그라미가 왜 안 되지? 그쵸? 미음, 여기 나오는 이, 이런 것들은 결국 다 뭐란 얘기입니까? 이거 다 보시죠. 이거 다 접사야. 그쵸? 접사라서 앞에 나와 있는 어근의 품사를 모두 바꾸면서 뭘로 파생을 시킵니까? 명사로 파생을 시킵니다. 물론 길이나 깊이 같은 경우는 일부 부사로 파생되기도 합니다. 뭐 그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이거 다 이어적기 해서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적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뜻이 좀 이상해지지 않겠어요? 먹이, 놀이. 물론 뜻은 뭐 이해할 수 있는 뜻이 된다고 하지만 표기상에서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얼음, 믿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걸 어법에 맞게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때 원형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어근들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을 원형을 밝혀 적는 여기, 그렇죠? 끊어 적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위에 있는 사항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지만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외워줘야 되는 것들이죠. 자, 한번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자, 맞이하다 할 때 맞다에 웅이 붙는 경우입니다. 자, 웅이 붙는 경우는 이런 것도 있죠. 집에다가 웅을 붙이면 지붕이라는 명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어근의 뜻이 일부 들어있지만 조금 품사도 바뀌기도 하고 뜻도 약간 달라지는 뭐 그런 경우를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는 땅에 묻는 겁니다. 묻다에 엄이 붙으면 무덤이라는 뜻이 되죠. 또는 죽다에 엄이 붙으면 죽다란 뜻은 어느 정도 있지만 죽엄이라고 하는 시신, 시체라는 뜻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접사들이 붙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막다에 암이 붙습니다. 그러면 마감. 자, 뭔가 막으면서 뭔가 끝난다는 느낌은 여전히 있죠. 그렇지만 또 다른 뜻이 돼버렸습니다. 웅이나 엄이나 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자주 쓰는 접사들이 아니야.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넘다에 어가 붙으면 넘어가 되거든요. 넘어라고 하면 넘어가 아니라 넘어가 되면 이제 저쪽 외부에 있는 어떤 공간을 뜻하는 명사로 바뀝니다. 또는 쟤는 참 결석이 잦아 할 때 잦다, 빈도가 많다는 뜻이죠. 여기에 우 같은 것들이 붙어버리면 자주라고 하는 부사로 파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여기 나오는 웅이라든가 또는 엄이라든가 암이라든가 또 우 같은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접사들을, 그렇죠? 이런 접사들을 쓸 때는 이어적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만큼은 뭐 명사를 파생하거나 부사를 파생하거나 하는데 여기는 다 원형을 밝히지 않는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예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걸 암기하고 있었다면 되게 빨리 풀 수가 있는 문제이고, 처음 봤다면 이 문제를 접근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보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일단 이 보기에서 합성어라고 판단되는 것들 한번 찾아보죠. 합성어 뒷뜰 이런 거 보입니다. 쌀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이쪽에도 뒷뜰과 쌀알이 보이죠. 나머지는 다 지금 나머지는 다 파생어 같아요. 근데 이 파생어 중에서 또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 밝혀 적지 않는 경우들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밝히지 않는 경우들을 한번 원형을 밝히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 나오는 길이라든가, 그쵸?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원형을 밝히지 않고 이어 적기를 해버리는 거네요. 물론 여기는 기역, 니은의 항목이 없어서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요게 다 A에 해당하는 거죠. 일단 기역, 니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4번, 5번, 1번은 답에서 제외됩니다. 2번, 3번이 남는데 물론 답은 되게 쉽게 나오죠. 자, 기역과 니은 중에서 니은이 합성어인 경우라며, 그러니까 니은에 합성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는 2번이 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은 다 뭐예요?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됐던 것처럼 어때요? 흔히 쓰이지 않는 웅이나 엄이나 암, 우 같은 특수한 접사를 사용해서 그냥 원형을 밝히지 않고 이어 적어 버린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제의 형태를 잘 보시면 이게 옛날 문제긴 한데 요즘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변형이 돼서 나옵니다. 특히 수능의 수능 문제잖아요. 수능에 기출됐던 이런 단어 말고도 제가 여기 오른쪽에 추가로 적어드린 이런 그 단어들을 미리 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접근하기 되게 편하죠. 그리고 접사의 종류에서 흔히 쓰이는 접사, 흔히 쓰이지 않는 접사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문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